고민 나가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광고 세팅을 해야 되고 카피를 어떻게 써야 되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데, 한 번만 딱 한 번 하면은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이렇게 spitting fast. Like a 출연하게 rose, stacking 되셨는데 gas. Think I'm okay at 저희가 last, but I don't 처음에 know 어떻게 that. Can't 만났는지 erase all the 기억나죠?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th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사실 자기계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맞아. 영화보다 근데 이게 그때 어떤 거였냐면 저 영화 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위샤라는 닉네임을 쓰지 않잖아요. 제 이름을 쓰는데 갑자기 뒤에서 위샤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뭐 저를 위샤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부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맞아. 화장실을 가는데 계속 불러가지고 뭐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이제 보관님이 있었던 거예요.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 never spent the pages of vacant. 저도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거기에선 제가 뭐 위사인 걸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다 탈로가 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다 모르는데 거기서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관이 합쳐진 거죠. 근데 그 뒤로 안 왔잖아요. 별로. 그리고 나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전화번호를 땄으니까 잘 이루어가 근데 사실 그거를 가기 전에 모임을 가서 걸 알아서 한 번 더 간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있다는 걸 몰랐으면은 그냥 취미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됐던 거죠. 그 모임은 이제 없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맞아요. 벌써 5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제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오래됐네. 그때는 뭐 제휴 마케팅 안 할 때였잖아요. 맞아요. 제휴 마케팅이란 걸 안 하고 저도 이제 초보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월에 몇 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가 되었지만 그때는 콧찌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 퇴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이제 와, 월에 5천만 원을 어떻게 버는 거지? 이게 가능한 세상인가? 라는 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네네네. 요즘은 뭐 애드센스나 제휴 마케팅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도 애드센스 제휴 마케팅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주는 애드센스라는 이제 온라인에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그거가 사실 지금 정책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작년에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네,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애드센스 하던 계정에다가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매달 원래 좀 1,0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던 거였거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뭐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계정을 해지시킨 거예요. 네. 요새 그렇게 해지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수익이 1,000만 원씩 들어오던 게 갑자기 끊겼는데도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휴 마케팅도 그때 월에 매출로 1,0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네네.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는 매출로 꾸준히 들어왔고 거기서 순수익으로는 한 50%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는 들어왔어요.
근데 600만 원 정도면은 먹고 사는데 솔직히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내면 한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제 생사를 책임져준 이 제휴 마케팅 알리전 이사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제휴 마케팅 한참 할 때 네. 어느 정도 매출을 났어요? 저요? 제휴 마케팅 할 때 매출 기준으로 했으면은 2,5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500만 원이면은 그렇죠. 매출 광고비 포함이었는데요. 그때 뭐 종목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했던 게 자격증, 다이어트, 장기 렌트, 개인 회생 한 5개가 한 번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도 네, 하셨구나. 그렇죠. 다이어트 해서 그때 6만 원짜리였는데 네, 승인율이라고 하죠. 6만 원 중에서도 내가 이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신청한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다이어트 관심 있는 사람들 신청했을 때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승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인율을 50%로 잡아서 3만 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면 3만 원짜리를 저는 이제 5천 원에 뽑았던 거죠. 네, 근데도 거기서 효율도 좋다고 해서 증액하자고 했고 오. 네, 그렇게 해서 제 다이어트로만 한 1,500만 원 단기 렌트 자격증도 한 3개 돌렸어요. 네, 자격증으로만 얘기했지만 자격증도 한 3개 정도 돌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플러스 또 애드센스가 또 1,00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 최고 매출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제휴 마케팅 이렇게 광고 돌리고 계세요? 네, 지금도 광고 돌리고 있고요. 사실 여기 촬영 오기 전에 네. 출금 신청을 하고 왔어요. 아, 진짜? 네, 1,000만 원 출금 신청을 해놓고 왔고 네, 거기에 광고비는 한 500만 원? 사실 요즘 켜놓고 한 3달 동안 안 봤거든요. 안 봤어요? 네,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순이익인가 적자인가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익률이 50%는 안 되는데 50%는 안 되고 광고비가 한 70%, 마진율이 30%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켜둔지 이번 연도 초부터 켜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이 광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 네네. 그 업종 네. 머천트 네. 돌린 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 수익화된 거. 처음 수익화된 거요? 이거 좀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저는 사실 이 하나 수익화된 거 가지고 3년 동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그때 사실 위사님한테 배우고 나서 그 기법 그대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제휴 마케팅을 지금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분들께서 처음에 하는 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광고비 나가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광고 세팅을 해야 되고 카피를 어떻게 써야 되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데 그걸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진짜. 맞아. 그 딱 한 번 하면은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 가지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복제해 나가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최적화가 되더라고요. 그때 썼던 카피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최적화 되는 건 약간 재능 아니에요? 재능이라보다 그게 하나의 종목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다 아니면은 장기 렌트다 했으면은 그 장기 렌트 머천트 안에서 광고주를 다르게 가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는 그러면 그쵸? 가능하죠. 장기 렌트라는 거를 했지만 요 한 업체에서는 장기 렌트만 하고 그거 폼 그대로 해가지고 리스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장기 렌트라고 하면 이 렌트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가지고 뭐 정수기 렌트라든가 네. 그렇죠.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거의 복북이었어요. 복북해서 약간 로고만 바꿔놓고. 근데 확실히 이게 수익 잘 내는 분들을 네. 뭐 하나 감 잡으면 네. 다른 것도 감 잡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을 잡는 게 어려웠죠, 사실. 맞아요. 처음에는 네. 돈이 나가니까. 맞아요. 돈도 나가고. 근데 저는 시작할 때 광고비가 없었어요. 그 아. 광고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걸 못했거든요. 카피를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그냥 썼어요. 메모장에다 하루에 장기 렌트 카피를 10개씩 그 다음에 뭐 자격증 카피를 10개씩 그렇게 써가면서 이 카피의 구성이 있죠. 뭐 처음에 트리거를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USP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채널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썼어요. 계속 하루에 10개씩 종목별로 꾸준히 다 써보고 그
그다음에 광고비는 하루에 뭐 3,000원 돌려보고 3,000원. 네 3,000원 돌려보고 그다음에 안 되나 보다 좀 내가 한순간 좀 계속 쓰다 보니까 저희가 연애 편지도 처음에 쓸 땐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뭐 안녕 뭐 나는 누구야 이러지만 네. 그것도 써보다 보면은 자기만의 약간 잘 쓰는 멘트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만의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그렇게 써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썼던 카피를 보니까 이게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글이 다듬어졌다 맞아. 라는 게 보이면서 그때부터 실전에 조금씩 투입을 해본 거죠. 네. 그럼 언제부터 이제 광고비를 조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었던 게 2019년도 6월쯤부터 아마 제휴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광고비가 없었기 때문에 카피만 열심히 썼고 그 다음에 한 8월쯤부터 광고비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광고비를 빨리 써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신용불량자에 약간 연체 기록도 쌓여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일 알바를 해가지고 약간 배달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하루에 8만 원 받고 그걸 바로 밥 먹는 거 빼고 10,000원만 빼가지고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7만 원 가지고 이제 광고비를 돌렸었어요. 네. 그때 선불 카드라고 있어요. 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나가버리니까 선불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충전을 해놓고 나서 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한 다음에 그걸 광고비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7만 원이 10만 원 되고 그럼 바로 인출 신청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빨리 좀 뽑아줄 수 없냐 해서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불려나가서 최고 2,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신용불량이나 뭐 그렇게 막 찍히면 나가고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강의 듣는 분들한테도 100만 원 벌이 돈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행히 저는 6월 달에 애드센스로 1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100만 원도 들어오면 찍혀서 바로 나갔죠. 매달 나가야 되는 대출값이 300만 원이었고 네, 300만 원에 뭐 카드값, 연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대출 받은? 그냥 돈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아. 돈을 잘 몰랐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돈을 번다는 게 뭔지 신용카드는 긁히면 긁히는구나 그런 마인드였던 거죠. 네. 그래서 돈 관리도 못했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저축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락 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애드센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드센스라는 이 온라인 수익화를 처음에 하게 된 거는 네, 그렇게 월급을 다 받고 나서도 돈 관리도 못 해보고 매달 받는 게 뭐 많이 받을 때 180만 원 실수령으로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통장 정리 해봤는데 월급으로 찍혔는데 110만 원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쪼달리는 월급 속에서 저는 좀 더 많이 써보고도 싶고 나도 앞으로 가장이 생길 거고 동생들도 있는데 이 가장을 내가 세우려면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사업을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돈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온라인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대 라고 해서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애드센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휴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구글과 제휴를 해가지고 맞아. 제가 광고를 자동으로 붙여줘서 수익을 내는 모델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휴 마케팅이랑 같이 알게 됐어요.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이 제휴 마케팅 쪽도 많이 했고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애드센스도 잘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휴 마케팅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충격이었던 게 뭐 월 5천만 원 수익 인증하셨던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제휴 마케팅도 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강의비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없는 돈에 근데 월급이 150만 원, 180만 원인데 카드로 긁어가면서 했었죠. 근데 거기서 배운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저도 직장 다닐 때 네. 애드센스 한다고 부산 가가지고 200만 원 내고 이제 당일치기로 부산 가서 강의 듣고 거의 막차 KTX 타고 와가지고 새벽 동안 이 흥분을 못 가라앉혀서
배운 거를 바로 다 적용을 해봐야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출근을 했죠. 하나도 안 자고. 그렇게 하다가 에디센스가 이제 좀 잘 나오니까 네. 뭔가 또 없을까 하다가 제휴 마케팅을 알게 됐는데 네. 뭐 어떤 카페에서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바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를 하다가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거 먼저 시작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제휴 마케팅 하다가 에디센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즘 이제 유튜브에 또 많이 풀리긴 했지만 엄청 많이 풀렸죠. 광고로도 에디센스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저희가- 때는 그게 극비였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많이 풀린 거예요? 네,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수익을 내고 다들 좀 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수익이 잘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특히 처음에 돈도 없다고 하셨고 뭐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 이게 나만 안 되는 건가? 라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익 인증을 사람들이 막 하고 열심히 저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상도덕이 어긋나지만 똑같이 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되고 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뭐지? 이게 뭔 차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승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 나만 안 되나? 나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위사님을 많이 보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어요. 위사님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맞아. 마인드로 했었죠. 그러니까 저 발음도 안 좋고 그런데 네. 저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 하는 거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찾아보다 보면은 위사님께 떴는데 별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게 가장 힘들었죠. 처음에 안 될 때가. 그리고 특히 계정 관리. 저희가 제휴 마케팅 할 때 유료 광고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은 뭐 다양하게 매체가 많아졌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페이스북이 오로지 수익원이었던 거죠. 근데 맞아. 그 페이스북의 계정이 너무 대선 때 그럴 때 한창 이슈가 되던 때에는 맞아. 계정이 너무 잘 잘려가지고 로그인만 하면은 계정이 잘려가지고 광고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이 콘텐츠는 준비되어 있고 자본도 그래도 7만 원이라는 소중한 자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못 돌리게 해준 거예요. 나 돈 쓴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배가 불렀나 약간 그랬던 적이 많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정 관리만 하면서 손가락 빨았던 적도 있었죠. 그런 것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했을 때 네. 아마 계정이 많이 잘렸을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던 중에 잘렸기 때문에 이 계정만 문제 없으면은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때쯤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뭐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지금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많이 처음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딴 사람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해도 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나중에 밥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은근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많은 분들을 좀 여쭤보세요. 이 CPA 제휴 마케팅이 레드오션이 아니냐. 네네네. 근데 사실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버도 거의 없고 맞아요. 저도 뭐 아직 1만도 안 되는 유튜버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도 사실 엄청 블루오션이다. 네네네. 제가 이 제휴 마케팅, 이 CPA 마케팅을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케팅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거고 GPT가 나타나도 마케팅이랑 있을 거다라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가게에서 항상 고객을 필요로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고객들을 모집해주는 수단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마케팅 업체를 통할 거고 그러면은 마케팅 업체를 알아보는 것조차 힘드니까 제휴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을 그쵸. 해놓고 마케터를 모집을 해주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제휴 마케팅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가 뭐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못 해먹을 것 같다 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무자본으로 할 수 있어서였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생각이 은근 깊어가지고 이게 구글이 언제 망할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망하겠지. 그렇죠. 라는 생각에 그 애드센스라는 것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구글 수익원이 광고 매출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거의 80% 된다고. 맞아요. 애드센스가 거의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없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휴 마케팅도 앞으로는 꾸준히 필요로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휴 마케팅 애드센스 하시면서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 뭐가 차이가 있으세요? 일단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가 제휴 마케팅 애드센스만 하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아니라 그쵸. 사업가, 이 기업가의 길을 가고 싶어가지고 자처해서 지금은 사무실에 박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저 혼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약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때는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가장 좋았죠. 그때 제가 아까 2,5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거였어요. 바로 해외여행. 다음 날에 있는 거 비행기 검색해가지고 다다음 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괌으로 편도로만 해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하고 바로 떠났죠. 그때 한참 코로나가 딱 터질 시기였어요. 맞아요. 터질 시기라서 이 마스크 저는 목도리에 쓰는 것도 답답해하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코로나 청정 지역 검색해보고 나오는 게 뭐 사이판, 괌 나오던데 괌이 좀 더 할 게 많다고 해서 괌으로 바로 가서 한 2주 정도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광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광고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놀러가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잠들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지내고 왔었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성과가 그때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꾸준히 나왔고 그 일부러 이 수익 들어오는 걸 보려고 그 맞춰서 간 것도 있어요. 수익 가서 일부러 수익 신청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선베드에 넣어서 수익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입금 문자 띠링 찍힐 때마다 그리고 DB가 들어올 때마다 문자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놀고 나서 이제 서핑 한번 딱 하고 왔는데 이제 3만 원짜리 문자가 막 10개씩 쌓여 있고 하면은 그래 이거지 라는 그런 여유로운 삶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전에는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삼각김밥 하나 먹을 때도 1,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700원짜리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 돈을 벌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가족들이랑 좀 비싼 한식점이 있어요. 네, 거기 가가지고 30만 원을 한 번에 긁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긁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때 돈에 대한 걸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죠. 그때. 맞아. 네,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제휴 마케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런 걸 몰랐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동생이나 남동생들 있는데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PT 받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래 그 PT 비싸잖아 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받고 싶어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원하면 해줄게 라고 그렇게 딱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멋있다. 저는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휴 마케팅이나 이 돈을 벌려고 했던 것 자체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풍요롭게 살고 싶고 앞으로의 나와 함께할 가족들에게 제가 힘들게 자랐던 것들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좀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걸 좀 많이 베풀고 싶어서 근데 돈이 없으면 베풀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결혼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돈 걱정도 있었고 네네. 제가 처음에 월급 받았을 때도 한 18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는 뭔가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이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 뭐 이런 말도 많지만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버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 저도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유모차가 100만 원이래요. 내 월급이 130만 원, 15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되나? 나는 결혼 못 하겠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비를 내는데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너무 비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 결혼을 하고 나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켜야 될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광고 세팅하던 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켜봐주고. 적자인지 아닌지 네. 더 자주 보고. 그쵸. 그전에는 뭐 안 봐도 그냥 매달 꾸준히 돈 들어오면 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 조금 더 순이익분기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이익분기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초보 때는 처음에 할 땐 다 했죠. 하루에 1시간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적자인가 순이익인가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엑셀표에다 다 기록을 해놨었죠. 그래서 매달 오늘의 매출과 순이익은 얼마고 매달 하고 매일 하고 매주 하고 매달 하고 연별로도 보고 그런 식으로 매달 했었죠. 요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려고 한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자식이 생겼을 때 힘들면 안 되니까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 없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네네. 저도 좀 찐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오관님이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어떤 꿀팁을 전해줄까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꿀팁이요? 꿀팁 저는 최대한 그걸 많이 신경 썼어요.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어요. 사실 꿀팁 얘기 안 하실 줄 알고 준비해온 게 없는데 제가 항상 했던 거를 되짚어보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키고 있는 포인트, 이 본질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신뢰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할 때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오는 주소 같은 걸 볼 때 이게 스팸 링크인지 아닌지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한으로 해드리고자 공신력 있어 보이는 사이트 위주로 도메인명을 짓죠. 자, 아무리 돈이 없어도 500원짜리 도메인 사가지고 사이트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이트 x, y, z 뭐 그렇게 끝나는 스팸처럼 보이는 링크가 아니라 co.kr, kr, com, net 이런 느낌으로만 꼭 구매를 해서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랜딩 페이지 이미지도 최대한 디자인 못하지만 요즘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요즘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피그마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피그마라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정말 디자이너처럼 할 수 있어서 이게 진짜 공신된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진짜 공신된 기업에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 처음에 콘텐츠를 짤 때 결국은 콘텐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3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처방 콘텐츠를 잘 짰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맞는데 처음에 제가 co.kr만 얘기했으면 제가 반박했을 것 같거든요. 이 co.kr 한다고 DB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컨텐츠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 디테일까지 신경을 갖춰주면 더 잘 들어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게 디테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콘텐츠를 짜요. 그러면은 그 콘텐츠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경쟁력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차별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랬을 때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를 챙겨야지만 저희에게 0.1%라도 더 뭔가 승산이 생긴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문구를 써요. 근데 문구를 쓰고 나서 문구에 대한 위치 같은 것도 바꿔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디테일을 바꾼다? 결국 테스트를 많이 해본다인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요 얘기만 듣고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단 만들어서 광고 돌려보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쵸. 처음에 중요한 게 그 디테일을 맞추려면은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돌려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같은 거나 성과, 퍼포먼스를 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추가를 해보는 거죠. 제가 항상 뭔가 시도를 처음에 할 때 하는 게
처음부터 롤스로이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롤스로이스가 될 수 없으니까 자동차도라도 가자. 근데 그 자동차도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로 가자. 근데 오토바이도 없다 그러면은 자전거? 일단 힐리스라도 타는 거예요. 힐리스라도 타서 일단 달려가면서 바퀴 한 번씩 타고 그 다음에 바퀴 2개짜리를 빼가지고 발판을 판자를 올려가지고 킥보드를 만들고 킥보드를 만든 다음에 가다가 바퀴 하나 더 달아서 세발 자전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네네네. 가야 완성도가 높아지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 가야지 완성도도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실패하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실패하는 확률을 줄인다는 거가 이러한 시도 끝에 내가 바퀴를 하나 주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좀 더 앞으로 멀리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게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네. 궁금한 게 광고 머천트는 어떻게 고르세요? 광고 머천트요. 저는 일단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지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수요. 저희가 아무리 광고주가 광고를 하고 싶어 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안 사고 싶어요. 근데 그쪽에서 아이스크림만 있는 가게예요. 맞아. 그러면은 그게 팔릴까? 하기 때문에 광고주의 단가 처음에 할 때 저는 단가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주의 단가가 그쵸. 어떤 게 더 비싼가? 여기서 하면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수요와 공급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3,000원짜리라고 해도 한 번 해서 3,000원만 남는다고 해도 이거를 꾸준하게 했을 때 복리로 들어오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꾸준히 가져가는 게 저에게 시간적 이득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3,000원짜리 하나 5,000원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에게 남았을 때 1,000원만 남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10개씩만 하래요. 그럼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빠르게 해서 그러면 10,000원 안에가 아니라 10,000원짜리 하나 한 다음에 최적화해놓고 다음 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이걸 한번 최적화해놓고 신경을 안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10개를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 놓는 그런 거죠.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많고 꾸준히 있다고 하면은 저희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의식주. 최근에 네. 봤던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수요를 얘기할 때 네. 세계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세계관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머릿결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를 팔면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지겠죠.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릿결이 나쁜 사람한테 이제 주는 그런 제품을 광고를 해야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거기에서 광고 상품을 광고를 해야 팔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다가 탈모 샴푸를 광고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탈모만 모여 있는 카페에서 탈모 샴푸를 광고하면 당연히 반응이 많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거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수요가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항상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만약에 뭐 장기 렌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기 렌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는가 그러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가를 보면은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다, 수요가 있다, 사람들이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머천트를 고르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저는 맨날 혜택이 있냐 없냐 요거를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일단 보이는 게 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네. 광고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도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뭘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수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휴 마케팅을 할지 말지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도 처음 누구나 이런 얘기 너무 뻔하긴 한데 네. 누구나 처음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한번 하루만이라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유지해가는 것도 좋고,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꼭 제휴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직장 외의 부업이라든가 그거를 온라인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가져갈 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당장 한 번 하고 나서 끊기는 수익이 아니라 이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근데 그게 제휴 마케팅이나 온라인 수익화를 할 때 가장 유리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꼭 온라인 수익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충분히 저 위사님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제가 시킨 것 같잖아. 네. 네. 일단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위사님을 쫓아갔던 것도, 용기를 냈던 것도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수익 인증 글이나 거기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좋을 때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시기와 좋은 때를 만드는 건 본인이다. 그걸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